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눈이 내렸었는데요. 눈 내리니까 진짜 겨울 같더라고요. 그죠?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식도 잘 대응하시고 좋은 결정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지수부터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2410을 기준으로,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전략은 코스피 지수가 2410을 기준으로 꼬리가 발생이 된 이후 제가 코스피 지수 2500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금 관리, 그죠? 일정 현금 관리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든다. 추세로 가기 어려운 시장이다. 경기 부양 아니다. 금융 긴축이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저점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준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 2410을 기준으로 위로는 2500 정도 되니까 한 90포인트 선 정도 되니까 90포인트를 좀 뺀 자리, 마이너스 한 90포인트 뺀 자리, 그래서 한 2300, 한 20, 2320이나 한 2330.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약간 오차 범위를 좀 두고, 그죠? 좀 밴드 하단에 왔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수를 보니까 2326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에서 한 2500대 좀 이시연했던 것들 오늘 아침에 많이 샀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대로 그대로 저희는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이걸 저점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걸 고점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떤 주식이 급등할 건지 급락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보셔서, 아니 또 유튜브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2500보다 2320이나 2330까지 빠지면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주식대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싸게 사야 되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사야 될 기업들이 다시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다시 비중을 채워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싸게 매수를 하는데 아주 싸게 매수해야 되는 기업들이 누군지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뭐로? 금리 5%로. 시장의 자금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시장의 자금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비싸게 살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럼 제한된 자금 내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 돈들이 이동을 할 텐데, 이왕이면 가장 먼저 살려고 하는, 똑같이 조정이 나와도 우선적으로 살려고 하는 불효의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되는 기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금리 5% 못 이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에서의 전략은 1번과 2번,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하는 전략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당한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금리 5%를 이길 수 있는 기업.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어도 금리 5%를 이길 수 있는 기업. 사례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기업이 내년도에 5%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 놓으면 5%가 안정적으로 나한테 오는데, 무위험인데. 그리고 적당한 기업. 금리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거죠. 또는 그냥 비슷한 거죠. 올해나 내년도나 매출이 비슷한 거죠. 이런 기업들은 싸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싸게. 그래서 이런 거는 투매 때만 공략하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누는 기준만 있으면 지금 시장은 되게 심플하다. 꼭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시장이 등락 과정을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점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if 환율을 건드려요. 다시 환율이 1370원이 뭐 폭등해내요.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중장기 밴드의 기준 라인 제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030하고 2660 기억나시죠? 요거까지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호재나 악재에 의해 굳이 소비할 필요 없는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즐겨야 된다. 즐겨야 된다. 중심만 딱 잡혀 있으면은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넌 금리 5% 못 이기니까 지금 안 사도 되네. 너는 이길 수 있는 기업이네? 그러면 지금이 유동성 축소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대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스템 붕괴가 오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거고. 끝.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왔으면 좋겠다. 안 오면 내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꼭 와야 되는데, 산타 랠리가 꼭 와야 되는데 안 와. 이런 식으로 굳이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여유롭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러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방향에 대한 개념.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숫자로 한번 표현을 구체화해 보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아시겠죠? 네. 금리 5%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추세를 만들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대응하는데 유용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 이거 보고 이제 비중을 실을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의
평균값은 3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3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위로 올라가려면 하루가 지나면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5일 이동 평균선에 이 녀석은 사라지고 새로운 녀석이 추가가 되겠죠. 그럼 새로 들어오는 녀석은 5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올리려면 3보다 높은 숫자가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면 1보다 높은 숫자가 들어와야 될까요? 3보다 높은 숫자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가는 숫자보다 높은 숫자가 들어오면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5가 와도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다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4인데 4만 남았으면 뒤에 뭐 숫자 붙었다 하더라도 3이 들어오더라도 4보다 높은 숫자가 안 들어오면 이동평균선은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시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종목도 한번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월봉이나 주봉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교집합을 또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추세선도 한번 그거 보시고. 그러면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은 24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녀석은. 그리고 초록색은 121선 이동평균선이고 붉은색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식은 역배열되어서 정배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정배열 초입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장기 상승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이동평균선은 위로 올라갈까요? 횡보할까요? 아래로 떨어질까요? 4개월 동안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4개월 동안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3월 달까지 241선은 내려갈 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이니까 241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은) 여기죠. 아이고. 다시 그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가 한 2,550 정도 돼요. 요 자리가 코스피 지수가 2,550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그죠? 맞나? 2,550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40일이면 월요일이 되면 이제 이 녀석이 나가고 새로운 녀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월요일 날 뭐 2,900 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2,550은 앞으로 90거래일이면은 한 달이 20거래일이니까 4개월 정도 되잖아요. 한 4개월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4개월 반이면 내년도 4월 달이 되겠죠. 내년도 4월 달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의 1년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일 거고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4월 달까지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240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120일선도 우리가 한번 그어보면
121선도 이 정도가 됩니다. 121선. 121선은 대충 한 2400 정도가 되겠죠. 2400 정도. 그죠? 이게 한 3주 정도 되니까. 3주 동안은 241선이 횡보를 하겠지만 요거보다는 숫자가 살짝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3주 이후에 약 한 달 동안은 종합주가 지수가 2500을 가지 않는 이상 그 초록색도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두 달 동안은 코스피 지수가 2550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 241선과 121선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거다 이겁니다. 그죠? 정배열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41선이 있고 121선이 있고 그 다음에 61선, 21선 이렇게 돼야지 정배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내려올 거란 얘기예요. 2550을 넘지 않는 이상. 넘으면 이제 바뀌겠지만 쉽지 않겠죠. 근데 6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됩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60일이에요. 그럼 이 녀석이 나가고 새로운 녀석이 들어올 텐데 저점이 2150이잖아요. 2135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수가 주로 한 2200대 있었으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200 이상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60일선은 계속 고개를 들 거라고.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241선은 계속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120일선은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60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조건은 코스피 지수가 2550을 밑돌아야 되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2200 이상에서는 거래가 되면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두 달 동안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걸 만약에 깬다면 전혀 생각지 못한 악재가 나와서 시스템 붕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붕괴가 나오게 되면 제가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2030. 그리고 하한가나 거래 정지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끝장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여기서 조금만 현금 만드셔더라도 이때 상한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뭘 건들겠어요? 환율을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137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박스권 전략을 유지를 하는데 한 두 달 동안은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를 일봉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봉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월봉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교집합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9년도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104억인데, 104조인데, 이거 이상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또 지수로 환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었던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이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투자에 대한 논리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전략을 디테일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비중을 어떻게 담아가고, 어떻게 조금 조절하고, 그리고 다시 언제 또 다시 늘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 골든크로스가 지금 되고 있는 단계인지 안 되고 있는 단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60일선이 121선을 잡아먹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21선을 60일선으로 지금 만드는 지금 구조인데 시장이 그걸 주도하는 기업이 누구냐? 그게 기술적으로 나타나든 수급으로 나타나든 근데 걔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금리 5%를 이기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 키워드가 안 보여요.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되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에 투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고하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없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무모하게 투자합니까? 도박이지. 그러니까 맨날 꼭지에서 따라갔던 거예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은 습관을 저는 만드시길 바랍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61선에서 121선 양봉이 나왔네요. 그죠?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61선이 121선을 먼저 선방치는 주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니까 61선 방어는 나와요. 골든크로스 신호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삼성전자한테 얼마가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뒤로 가기 60 그죠? 그리고 한 요 자리가 상단이 한 57,000원 요 정도 되죠? 57,000원? 요 가격이 얼마냐? 한 57,3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이면 내년도 1월 말. 그죠? 1월 말까지 57,300원 이상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1선이 121선을 잡아먹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즉, 위로 얼마만큼 시세가 터질지는 모르지만 57,000원이나 58,000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58,000원이라는 자리가 분기 적자 때 밸류잖아요. 2,500대도 58,000원은 방어가 나왔고 2,400대도 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 때 밸류는 싸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으로도 지금 골든구스를 만들고 있는 단계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죠. 왜? 5%를 이기고 있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어만 잘 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고 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그냥 화끈하게 시장을 이긴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58,000원하고 67,000원 대응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보면은 61선이 있고 121선이 있고 그 다음에 241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 달? 그러면 1월 중순 정도 되면 241선이 이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241선은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121선도 보면은 19만 원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61선도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60, 120, 240 정배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17만 8천 원과 19만 원이라는 가격의 의미는 알잖아요. 램시마 SOC가 없었을 때의 밸류. 그죠? 트루시마 판매천. 그 기업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되니까 얘는 19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중요하구나. 터지면 정배열 초입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확고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된 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241선은 없지만 121선 정도가 있고 상장했을 때 초입 가격이 있어요. 요게 한 220거래일 정도 됩니다. 220거래. 20거래에 한 달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1선 정도도 보면 요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한 61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미 61선, 121선, 242선이 정배열로 만들고 있는 구조니까 가격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만 안 나는 자리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48이고. 그러니까 35에서 39에서 매수했다가 61만 원에 팔았던 거 이제 다시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만 가지고서는 전략을 확고하게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 155기가와트시, 250기가와트시, 그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배터리 생산 캐파가. 그게 곧 매출이 될 거니까. 그죠? 이걸 주도 산업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발 산업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비주도 산업, 현대차, 기다려야 될 자리,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살아난다면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세만 가지고 대응했었을 때보다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높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알려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드셔서 올 연말 연초 계좌 수익률 멋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